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땅 이야기 한번 보셨죠? 예, 못 보신 분들은 여기 가서 먼저 보고 오세요. 예, 땅 이야기 보셨을 텐데 그 땅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도대체 10년 만에 얼마나 벌었을까? 예,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10년 만에 양도세 내고 뭐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분들이 얻게 된 수익이 딱 2배입니다. 예, 딱 원금의 2배가 됐어요. 세금 다 내고 했더니 딱 2배가 됐습니다. 어떻습니까? 성공한 투자였습니까? 어땠습니까?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는 없죠. 그렇죠. 10년이나 걸려서 겨우 2배 됐으니까 정말 성공한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별로 그렇게 막 이제 좋은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데를 잘 고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물론 잘못 사지는 않았어요.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땅을 샀으니 뭐 사실은 수익도 별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10년 만에 2배인데 여러분 근데 10년 만에 2배가 적습니까? 이게 적지 않아요. 연 복리 수익률 7%입니다. 무려 7%. 여러분들 요새 뭐 얼마 전까지 요새라기보다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변액연금보험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. 왜 말이 많냐면 변액연금 같은 거를 들으면은 굉장히 뭐 여유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많이 얘기들 했는데 막상 어떻게 됐냐면은 보니까는 변액연금에 들었던 것이 다 원금 손실 줄줄이. 그래서 뭐 마음카페 같은 데 가면 뭐 변액연금 때문에 막 말이 엄청 많습니다. 막 뭐 손해 언제 원금도 회복이 안 됐어요.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. 요새는 장이 좋잖아요.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사실 또 걱정이 됩니다.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좋을 리가 없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또 이럴 때 많이 이제 변액연금 같은 걸 들읍니다.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결국 또 원금 손실, 마이너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. 비일비재해요. 그런데 부동산은 잘못 샀는데 연복리 7%. 와,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건 한 14년 전 얘기예요. 14년 전에 저희 회원이셨던 분, 그분이 이제 뭘 살려고 이제 계속 애를 많이 썼어요.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던 일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서울에 뉴타운이 될 거다, 재개발이 될 거다, 뭐 이래가지고 하는 지역들 이런 데 절대 사지 마시라고. 제가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습니다. 왜 그랬겠습니까? 너무 많이 올라서. 재개발이 막상 진행돼가지고 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뭐 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이제 곧 구역 지정 될 거야 어쩔 거야 뭐 이렇게 막 추진위원회 막 만들고 막 이러는데 싸니까 이거 막 사놓으면 막 큰 부자 될 것처럼 막 사는데 제가 막 뜯어 말렸습니다. 어떻게 됐겠어요? 이 결국은 제 말대로 됐죠.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해가지고 뭐 너무너무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제가 그렇게 그 당시에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니까 이분은 그때 뭘 했냐면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러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서울에 싼 데를 사면 어떨까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지 마세요. 그랬어요.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살만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분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? 안 들었을까요? 뭐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잘 안 듣죠. 그래서 기어코 이분이 샀습니다. 그래서 서울에 재개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 곳에 아주 낡은 주택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데들을 하나 샀어요. 7,8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. 투자 금액 5천만 원으로 샀어요. 재개발이 절대 안 될 만한 누가 봐도 여긴 재개발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샀습니다.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. 자, 이분
어떻게 되셨을까요? 14년 동안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. 왜 고생했냐면은 세입자 때문에. 아니 오죽했겠습니까? 아무리 14년 전이라고 해도 서울에 7,500만 원 주고 산 집이 어땠겠습니까? 그러니까 맨날 수리해줘야 되고 비만 오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.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누수날까봐 덜덜덜덜 떨고 뭐 가가지고 같이 물 퍼주는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냥 그야말로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반지 같은 데인 거예요. 그래서 뭐 고생 계속하고 뭐 팔립니까? 팔리지도 않죠. 이랬습니다. 그랬는데 그분이 드디어 올해 서울에 있는 그 집을 드디어 올해 팔았습니다. 얼마에 팔았냐면 6억에 팔았습니다. 그래서 양도세도 비과세로.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집이 있었어요. 있는데 이게 워낙 수익이 컸으니까 다른 걸 다 먼저 팔았습니다. 중과세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먼저 팔고 이 집 한 채를 남기고 올해 팔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 비과세를 받게 됐어요. 5천만 원 투자해서 14년 만에 5억을 벌었습니다. 연복리로 계산해 보면 수익을 14년간 계속 낸 거예요. 대단하죠? 자,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앞에 사례 잘못 산 땅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다가 팔았더니만은 알고 봤더니 그래도 연 7% 10년 동안 복리로 번 거나 똑같더라.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사서는 안 되는 것, 이런 것을 샀는데 운이 좋아서. 운이 좋아서. 왜 운이 좋았냐면 거기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도 막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굉장히 가격이 막 폭등을 했습니다. 한 2, 3년 사이에. 후자의 분은 운이 아주 좋았죠. 운이 좋아서 결국은 큰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부동산은 삐끗해도 한 7% 정도 수익을 내고 운이 좋으면 20%도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엔드 플러스 거기에다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것이 부동산이더라. 물론 여러분들 부동산 잘못 사면 망합니다.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런데 조금만 공부해서 잘못 사는 정도만 아니라면, 그렇다면은 좀 모자란 못난이 같은 놈을 샀어도 한 7% 정도 수익을 내고 거기에 운까지 좋으면 20%가 넘는 수익이 나는 이런 문법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다.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연금은, 변액보험은, 주식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잘 벌어야 7%, 8%. 운 나쁘면 전 재산 다 날리는 거. 이렇습니다. 여러분,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? 평범한 사람이라면. 그렇습니다. 물론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. 주택 뭐 많이 사지 말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많이 사지 마세요. 정부가 자꾸 이렇게 사지 말라고 하니까 주택 많이 사지 마세요. 그런데 주택을 많이 안 산다고 하면 뭐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. 많이만 안 사면 되잖아요. 많이 안 사고 뭐 똘똘한 한 채를 사든지, 아니면 뭐 주택처럼 되어 있으나 땅이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.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해서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확률이 높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,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. 제가 쭉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대신 아무 부동산이나 사지는 마시고요. 제발 조금만이라도 공부하고 사세요. 그러면은 훨씬 확률이 높은 게 부동산입니다. 이 명백한 진리를 제가 또 오늘 이런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그런 진리를 되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,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